되게 쉽습니다. 150만 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150만 원, 1,000불 돈이 넘어가요. 그 돈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사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영상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F4 비자하고 거소증을 받았습니다. 자, 축하해 주십시오. 한 번에 바로 무사 통과됐습니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거소증 받기 이렇게 쉬웠습니다. 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뭐 이런 거랑 비교할 바가 안 되게 너무나 쉽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잘 보시면요. 한국 와서 F4 비자, 그다음에 거소증 받으시는 분들 최대 15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 잘 보시면 150만 원 행정사한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F4 비자가 뭔지 모르시고 거소증이 뭔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 다른 나라 시민권자인데 다른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한국에 들어가면 비자를 얼마를 찍어주죠? 90일 찍어줍니다. 한국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 비자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국은 미국 시민들한테 사전 비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서 90일 이상 있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체류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라고 가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자런이라고 합니다. 이웃 국가 한 번만 갔다 오면 돼요. 일본 갔다 와도 되고 뭐 태국을 갔다 와도 되고 다른 나라를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또 90일짜리를 찍어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4번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비자런을 많이 하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고 싶다. 그러면 잠깐 일본에 갔다 오신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일본도 뭐 땡처리 티켓 같은 거 혹은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대마도 같은 데 가깝잖아요. 거기도 일본이에요. 아침에 티켓 싼 거는 가끔가다 5만 원짜리도 나오는데요. 아침에 5만 원 내면 배 타고 일본 대마도 갔다가 낮에 버스 타고 대마도 한 바퀴 삥 돌고 저녁 때 도로 배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면 또 비자가 새로 찍힙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싶다. 그러면 F4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 시민이 오래 있고 싶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죠. 뭐 취업 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 비자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사 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F4 비자라는 건 뭐냐면 F4 비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F4 비자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었던 미국 시민 혹은 캐나다 시민 혹은 다른 나라 시민한테만 주는 게 F4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F4 비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F4 비자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나중에 F4 비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F4 비자를 갖다가 신청하시면 한국에 5년짜리 복수 국적 비자를 줍니다. 2년까지 체류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 거주증까지 받으면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 왔다 갔다 안 하고도 그냥 한국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F4 비자는 누구한테 주냐? 한국인이었던 사람 혹은 적어도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인의 핏줄이었던 사람. 이 경우에는 호적 같은 걸 떼갖고 예전식으로 따지면 이제 호적이라고 하죠. 요즘에 기본증명서라고 하는데 호적을 떼서 이 사람이 이 자녀인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한국에 기록이 있는 분들은 F4 비자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F4 비자가 여러모로 편리해요. 자, 유승준 씨가 계속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뭐 안 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F4 비자입니다. 일반 비자를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F4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F4 비자는 뭐가 좋냐? 나중에 한국 가서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맨날 돈 까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노무직은 못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단순 노무직을 못하게 했던 이유가 한동안 이제 중국에 있는
있는 한국 교포들이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좀 단순 노동직을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뺏었다. 그래서 단순 노동직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몇 달 전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하신 거예요. 받아놓으면 좋아요. 예. 5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자, 5년 동안은 언제든지 한국 가셔갖고 90일 시간에 촉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뭐 7개월을 있든 8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뭐 최대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게 F4 비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소증은 뭘까요? 예, 거소증은 뭐냐면 이 한국에 있으면서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번호입니다. 그럼 거소증을 꼭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지 편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몇 달 있다 온다 그러면 거소증 없어도 상관없어요. F4 비자만 받고 거소증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F4 비자를 받으면서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소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국 가면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예,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거소증입니다. 자,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은 이 전화기죠.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로밍하는데 전화 되는데요. 예, 의미 없습니다. 공항에서 빌려주는 심카드 있는데요. 예, 프리페이드 예,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전화만 되는 거예요. 문자만 보내고 전화만 되는 건데 한국은 전화기로 실명 인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기 등록할 때 거기에 내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명 인증된 전화기인데 미국하고 좀 다르죠. 실명 인증된 전화기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앱을 다운받아서 어떤 회원 가입도 가능하고요. 은행도 구자 오픈해서 은행 업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이 실명 인증 전화가 없잖아요. 예, 카페 가입 못합니다. 한국에 많은 사이트들 가입 못해요. 심지어 넷플릭스도 가입 못합니다. 한국 넷플릭스 재밌는 거 많아요. 미국보다 싸고 저도 한국 가서 한국 넷플릭스로 다시 가입하고 미국 건 끊었는데 넷플릭스도 가입 못해요. 심지어 넷플릭스를 보다가 성인 18세 이상의 성인이 봐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본인 인증하래요. 그럼 본인 인증 코드가 어디로 가죠? 전화기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갖고 온 전화기다? 인증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받은 프리페이드 인증 안 됩니다. 미국에서 미리 받아갔던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받아갔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인증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도 성인 뭐 인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못 봐요. 전화기 없으면. 하다못해 제 집에 TV가 있는데 TV에다가 세팅을 세이브 해놓으려고 삼성 TV인데 TV 세팅을 세이브 해놓으려고 삼성 계정을 오픈하는데 그것도 실명 전화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앱 같은 게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죠. 앱이 안 되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미리 앱을 받아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뭐 미국처럼 뭐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영화도 그냥 극장 가서 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표, 이거 진짜 불편해요. 기차표 주말 같은 데는 기차표 가서 찾으면 없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말에 갈 거다 그러면 주중에 서울역이면 서울역까지 택시 타고 가야 돼요. 가서 거기 가서 기차표를 사야 됩니다. 자, 미리 전화기로 기차표를 예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요거 때문에 욕 나오고 짜증나는 거죠. 예, 기차표를 사야 되는데 미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웹사이트 들어가도 못 삽니다. 본인 실명이 인증이 안 되면 못 사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역까지 직접 가서 기차표를 샀다가 도로 숙소로 돌아오시다가 주말에 또 도로 서울역 가고 다른 곳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불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배달 같은 거 많이 해주는 쿠팡 가입 당연히 실명인증 전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배달의 민족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요기요라고 이제 호텔 같은 거 싸게 저렴하게 찾고 땡처리 뭐 여행 같은 거 찾고 이런 사이트도 가입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데 들어가면 할인 디스카운트 쿠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찜질방 25,000원짜리 쿠팡에서 21,000원에 티켓 샀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니까 8,000원 세이브 되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소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요. 예전에 해놓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전화나 뭐 이런 게 다 있고 은행 어카운트가 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거소증 안 만들어도 지금 한국에 있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이번에 한 6개월 나와 있는데 사실 6개월 나와 있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3개월밖에 안 주니까 중간에 태국을 한번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갔다 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번에 F4 비자 거소증 이 두 가지를 신청하냐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4 비자하고 거소증을 신청해 주는데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는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행정사한테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락을 해봤는데 행정사한테 모든 걸 다 부탁한다. 그러면 한 1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뭐 통상적으로 그래요. 더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제일 많이 들어가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제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50만 원을 뭐 굳이 냅니까? 예, 본인이 직접 가서 하시면 50만 원이 절약되면 한국에서 소고기 사 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 F4 비자 거소증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직접 신청해서 여러분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좀 오래 체류한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거소증 없이 살아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미국에 사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미국 오셔갖고 제대로 살려면 영주권 필요하죠. 예, 근데 운전면허증 없이 살아도 됩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운전 못한다는 건 엄청나게 불편하죠. 여러분 느끼시죠? 운전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죠. 장 보는 것도 그렇고 매번 남한테 부탁해야 되고 귀찮아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소증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짜장면 배달도 힘들어요. 예, 짜장면 배달은 중국집에 직접 연락하면 직접 해준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음식 같은 거 배달 시켜 먹기도 힘들고요. 매번 친척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쿠팡에서 뭐 하나 살라도 친척한테 부탁해야 되고요. 기차표 미리 예약하려도 친척한테 부탁해야 되고 넷플릭스 오픈하려도 부탁해야 되고 은행 업무도 못 보고요. 예, 여러분들 버스 탈 때 그냥 크레딧 카드에서 바로 삑삑 끊는 이런 교통카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소증이. 뭐 단순히 뭐 미국에 한두 달 여행 오신 분들이야 운전면허증 없어서 상관없겠지만 미국에서 한 1년이고 있겠다. 근데 운전면허증 없이 살겠다. 쉽지 않은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한국에서도 거소증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없이 살면 되게 불편해요. 거소증은 F4 비자로 받고 들어오신 분만 드리는 게 거소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거소증 신청할 때 이 서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갖고 가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도 되고 한국에서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F4 비자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한 3주 정도 걸려요. F4 비자는 그냥 미국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나오는 시간이 촉박해서 미국에서 신청 안 하고 한국에서 F4 비자 신청하면서 거소증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게 뭐냐면 한국 들어가면 이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이 신청 인터뷰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이 많이 밀려서 수도권 지역에선 2달이 걸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부산, 예, 부산에도 한 2달 걸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경남 어디 외곽 지역에서 신청했는데 한 2주 만에 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주 시골 지역 아니면 거기까지도 가기도 힘들죠. 아주 시골 지역이 아니면 보편적으로 2달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F4 비자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 날짜를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highkorea.go.kr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뷰 날짜를 신청하는 거죠. highkorea.go.kr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여기에 신청 자체가 안 돼요.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F4 비자를 미국에서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미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해 놓고 한국에서 2달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F4 비자를 신청했고 미국에서 F4 비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의 영사관에 가서 부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기본증명서라는 거예요. 기본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떼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가족 상황을 알아야 돼요. 호적 등본 이런 같은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민등록증 번호를 기억하고 있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적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뭐 바로 나와요. 예, 바로 뽑힙니다.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한하게 그 호적 등본에 있던 주민등록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 그냥 지금도 딸딸 외웁니다. 그냥 불러주니까 바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해외 영사관에서 떼갖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에 오시면 기본증명서 그리고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혹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1,000원 들어갑니다. 한국에선 1,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여기는 평택 송탄 출장소입니다. 가족관계서 상세 페이지를 좀 받으려고 이쪽 왔는데 비용은 딱 1,000원 나왔습니다. 금방 해주세요. 예, 중요한 건 주민등록 번호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성함 이것만 확인하면 바로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 떼셔도 돼요. 한국에서 F4 비자 신청하실 거면 미국에서 하실 거면 미국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신청하면 그걸 갖고 하셔야 되고 한국에서 신청하실 거면 한국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갖다가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원본 없이 가져가면 안 돼요. 원본은 비교한 다음에 복사본만 가져가기 때문에 복사는 한국에서 한 장에 100원 들어갔습니다. 네, 밑에 복사한 데서 100원. 자, 그래서 시민권.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시민권 없는데요. 예, 시민권 없으면 영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예, 영주권자는 F4 비자 신청할 수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저 시민권자 없는데 영주권자는 한국인인데 한국 들어왔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국 가서 1년 계시든 2년 계시든 10년 계시든 상관없어요. 영주권 받았으면 미국 들어올 때 1년 있다 넘어서 미국 들어오면 이제 미국 들어올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것뿐이지 한국 가서 사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인 분들은 FBI의 범죄 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60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FBI에서 발행하는 제 범죄 경력 증명서, 제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예, 이걸 갖다가 FBI한테 신청을 하고 지문을 찍고 그걸 받은 용지, FBI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받은 용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포스티라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이걸 하는데 이게 총 한 6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2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2편을 다 보시면 아포스티어가 필요한데 60세 이상인 분들은 아포스티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은 이거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60세 미만인 분만 이거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분들은 제가 밑에 걸어놓은 링크 요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거소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지내고 있냐라는 뜻이죠. 거소증은 거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거소 증명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예. 본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갖다 계약했으면 본인 이름에 찍혔으면 그게 거소 증명이 됩니다. 전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이 집 계약을 일부러 제 이름으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했으니까 거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 와이프 거까지 만약 신청을 한다 그러면 둘이 부부라는 것도 가족증명서를 떼가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계약됐지만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돼서 같은 집에서 산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거소 증명, 아파트 계약서. 근데 아파트 계약서 말고 친척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예, 그러면 친척 집이 그 집 주인이 친척이잖아요. 그러면 친척이 거기에 산다는 걸 갖다가 거소, 친척의 계약서나 이런 걸 가져가고 친척의 거주 보증을 받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친척 집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호텔에 있으면서 거소 증명이 되나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예, 호텔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소 증명이 왜 필요하냐? 아까 말했듯이 거소증을 받으면 여러분이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실명 인증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 치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갖다가 떠돌이를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미국 여권 가져가야죠. 미국 여권도 당연히 한 장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복사 비용 100원 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쪽에 가시면 출장 사무소 뭐 이런 데 같은 데 가시면 아까 말한 이제 하이코리아 지오다 KR에서 예약하시면 어디 본인 집이랑 가까운 곳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그 날짜 그 시간 가면 거기 주소를 가시면 되는데 가면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뭐라 적혔냐? 요거를 미리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4시 반에 와라. 그러면 10분 전에 오시라는데 한 2, 30분 전에 가셔갖고 미리 혹시 빠진 거 없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재외동포 F4 통합 신청서 신고서로 적혀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 예,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하면 됩니다. 외국 국적 동포인데 국내 거소 신고. 성명, 성명하고 여권에 있는 이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한글 성명 옆에다가 한글 성명 집어넣으시면 되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남녀, 국적이면 이제 미국이면 USA 적어놓으시면 되고 외국인 등록번호 없으니까 안 적으면 되고 여권번호, 여권 발급 날짜, 여권 유효기간,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거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주소지,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요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작성해 갖고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사진을 붙여야 됩니다. 여권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여권 사진을 제가 준비를 안 해갔더니 뭐 당연히 그 근처에 있겠죠. 밑에 가니까 혼자 셀프로 찍는 스티커 사진 찍는 것처럼 셀프로 찍는 게 있는데 10,000원에 6장 찍어줍니다. 그 동네 사진관에서 찍으면 좀 더 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더 이쁘게 찍을 수도 있겠죠. 미리 준비하시면 가격이 좀 더 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10,000원 들어갔어요. 예, 여권 사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보다 몇십 분 좀 일찍 가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은 이제 3층이 사무실이고 2층엔 여러 가지 이제 카피도 할 수 있고 여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수입 인지도 갖고 와야 되는 파는 곳이 있는데 수입 인지가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좀 헷갈리는 분이 있죠. 레버뉴 스탬프라고 돈이에요, 돈. 돈을 위에다 내면 이제 뭐 돈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돈을 내고 수입 인지를 사야 되는데 10만 원입니다. 이게 신청서가 F4 비자하고 거소증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미리 물어보세요. 뭐 거소증만 좀 더 쌀런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걸 다 대고 거소증을 받을 때 택배로 수령하면 34,000원을 내야 되고 직접 와서 수령하는 거는 3만 원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옆에 가면 ATM 머신이 있는데 ATM 머신에다 여러분 여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돈 내는 걸 갖다가 ATM 머신에서 해요. 예, 그리고 34,000원을 집어넣으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 영수증을 드려야 돼요. 자, 이거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이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아이가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 잘 못한다 그러면 예, 안 줄 수도 있고 1년짜리밖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 혹은 조부모까지 한국인이었을 경우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입증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별로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데 뭐 혹시 자녀가 이제 한국말 잘 못한다 그러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출유증 뭐 이런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저죠. 예, 60세 이상자 필요 없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F4 비자를 갖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준비하면 가서 한 10분? 예,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다 준비하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을 해줍니다. 자,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거 생각하시고 이거 거절되면 어떡하나? 예, 거절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류만 다 준비하면 거절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 증명서란 겁니다. 예, 기본 증명서가 뭐냐면 예전에 호적등본이에요. 기본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기본 증명서 떼기 전에 뭐가 있냐면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안 돼 있다 확실치 않다. 예, 미국에 있는 영사관 가서 미리 신청하세요. 국적 상실 신고 한 두어 달 걸립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해외에서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해줍니다. 왜?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권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여권을 보여주고 캐나다면 캐나다 여권을 보여주는데 한국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받아주면 이 여권이 전 세계 여권이 다 있잖아요. 캐나다 여권, 미국 여권, 그다음에 뭐 태국 여권, 멕시코 여권.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 가면 미국 여권을 보여주고 미국 시민권 보여주면 이 사람이 국적 상실이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영사관.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영사관 와서 국적 상실 신고하면 또 안 받아줘요. 예,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영사관 가서 국적 상실 신고,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해야 돼요. 시민권 받자마자 해야 됩니다. 자, 국적 상실 신고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이메일로 날라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무료입니다. 한 달 정도 걸려갖고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이 와갖고 국적 상실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게 한국에서 이제 기본 증명서 이것도 솔직히 미국 영사관에서 떼도 되는데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떼려면 LA까지 가야 돼요. 귀찮아서 한국 와서 뗐는데 저는 지금 서류를 하다가 평택 출장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증명서라는 거 상세 페이지로 지금 받으러 왔는데 비용은 1,000원입니다. 기본 증명서, 그러니까 호적등본 같은 건데 상세 이걸 갖다가 1,000원에 뽑는데 이걸 뽑을 때 이제 본인 처음에 보자마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권 내미니까 외국 국적이세요? 예. 혹시 주민등록번호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쫘라락 불러줬어요. 예. 아버님 성함요? 예, 아버님 성함. 어머님 성함요? 예, 어머님 성함. 그러니까 소리 안 하고 불러줬는데 기본 증명서를 못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못 찾는 분들이 왜 많이 있냐? 너무 어렸을 때 와서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기억도 못하고 아버님, 어머님 이름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적지는 아예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 진짜 찾는데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F4 비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님이 한국 국민이었던 걸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한동안 한국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F4 비자를 받고 싶다 그래갖고 해주려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한국에 결혼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에 결혼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결혼했다 해서 영사관에 결혼증명서 가져왔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에 이제 호적에 등록이 된 거예요.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가 결혼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출생신고서를 가져가서 이 아이가 이 엄마와 이 아빠 사이에서 언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호적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게 들어간 다음에 저는 이제 국적상실 신고하고 엄마도 국적상실 신고하고 이 아이도 다 컸으니까 국적상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한국 가서 기본증명서를 뗄 때 아빠 이름 뭐, 엄마 이름 뭐, 그다음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없겠지만 본인 이름 해갖고 기본증명서를 떼잖아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한국인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이제 미국인, 혹은 외국인, 이런 분들이 저희 남편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F4 비자는 한국인이었던 분들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F4 비자 못 받고요. 그분들은 F5 비자, F5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F5, 그거 외국인 이제 비자예요. 그게 좀 더 까다로워요. 그건 영주권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절당할 수도 있죠. F4 비자는 여러분이 서류만 다 준비하시면 거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행정사들이 급행하면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행정사들이 광고를 하는데 행정사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줄 안 서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뻥이었어요. 뻥이라는 게 왜 증명이 되냐? 작년만 하더라도 이 F4 비자 거소증 받는 게 한국에서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하이코리아에 가서 신청하면 일주일 아니면 날짜가 잡혔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갔고 역이민자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이번에 가봤더니 역이민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일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 만료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비자 연장 문제, 뭐 이 문제 때문에 오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어찌든 간에 요즘에는 완전 시골 깡촌 아닌 이상 서울 경기권 지역,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도 알아봤지만 부산도 약속 날짜를 잡으려면 최소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 날짜를 잡았는데 2달이 걸렸는데 2달 너무 시간 걸린다. 그래도 한 몇십만 원 낸다 하더라도 행정사가 빨리 해준다고 광고를 하니까 행정사한테 연락을 해봐야지. 그리고 행정사한테 연락했더니 이분들이 다행히 정직한 분이었어요. 요즘에 한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한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정사가 해도 2달 걸린다는데 제가 행정사한테 얼마입니까 비용이니까 여기 있는 분은 40만 원 얘기하신 분이 있고 50만 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포스티어 떼셨습니까? 됐습니다. 여권, 시민권 다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상실신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본증명서만 떼고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분이 그러면 서류비 이것저것 빼놓고 40만 원, 50만 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총 들어갔던 돈이 뭐냐면 이날 들어갔던 돈이 한 14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수입인지 1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소증 택배 수령하는 게 3만 4천 원 나왔을까? 13만 4천 원, 14만 원 조금 더 넘어갔네. 여권 사진 찍는데 10,000원 했어요. 그랬고 14만 4천 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1,000원, 그러니까 14만 5천 원 들어가고 복사 비용 몇백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4만 5천 원. 그리고 현찰 들고 와야 됩니다. 카드 안 받아요. 다 현찰만 받고 와야 되니까 최소 16만 원 들고 가세요. 최소 16만 원 현찰로 들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사에게는 자기네들이 받는 돈이 40만 원 혹은 50만 원에다가 이 16만 원은 내가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4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준비 다 됐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이날 당일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뭐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일찍 갔어요. 조금 시간을 좀 일찍 갔는데 일찍 갔더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양복 입고 온 아저씨가 한꺼번에 번호표를 2개 받았고 양쪽 창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한꺼번에 둘이 할까? 남의 걸 대행해 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다른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또 그런 식으로 다른 번호를 기다리다가 2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붙잡고 물어봤죠. 행정사세요? 했더니 예, 행정사입니다.
예, 저는 행정 이거 다 했는데, 행정사분들이 빨리 와서 하는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랬더니, 예, 저희도 똑같이 하이코리아 go.kr 가서 저희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씩 등록해갖고 대행해주러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나 행정사가 하는 방법이나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행정사란 직업은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한테 좀 이제 공무원 일 그만두고 뭐 어떤 일을 하라고 주던 좀 특혜성의 라이선스였는데 2013년도부터인가 지금은 이제 행정사가 시험을 봐서 받는 뭐 변호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라이선스예요. 그래서 이 행정사분들이 물론 라이선스를 갖고 일하는데 그 행정사분들이 일하는 거나 제가 직접 한 거나 방법론적인가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전직 공무원이었고 좀 특혜를 받고 행정사를 하니까 안에 있는 공무원이랑 샤바샤바 해갖고 미리 서류를 집어넣고 이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국이 그런 걸 너무 이제 사람들이 뭐 뭔가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거 다 뭐 신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하이코리아 지오다 KR 가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 걸었던 행정사가 2달 걸린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대신 예약을 해주고 제 서류 대신 들고 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맡기면 뭐가 이득이냐. 여기 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었네요. 제가 10만 원, 3만 4천 원, 또 만 원, 그리고 14만 4천 원, 1,000원,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다 몇백 원, 14만 5천 원에 몇백 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주차비 3,800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 부탁하면 3,800원 주차비는 안 들어가겠죠. 네. 제 시간도 안 뺏기고. 근데 시간은 뭐 그렇게 안 뺏겨요. 시간은 30분 내외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30분 시간 절약하는 걸로 40만 원, 50만 원 낸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절약하시면 절약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좀 안 좋은 분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급행을 해주겠다고 행정사가 얘기하고 급행료라고 돈을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급행료라고 돈을 더 받아갔는데 결국은 일주일 미루더니 2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은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못된 행정사죠. 예. 행정사가 급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예. 그분들도 똑같이 2달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놓고 날짜 돼서 그 날짜 돼서 이 서류 들고 와서 여러분이 서류 제출하는 거 대신 서류를 제출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걸로 40만 원 혹은 50만 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근데 하나도 준비 안 해갖고 아포스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포스티의 대행비도 뭐 6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포스티어도 뭐 미국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분들도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이분들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F4 비자 그다음에 거소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적 상실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러분이 시민권을 받은 이상은 미국에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사관에 갈 일이 있으면 국적 상실 신고는 지금 F4 비자 거소증이 지금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서 국적 상실 신고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혹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꼭 영사관에서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 와서 행정사 할아버지한테 부탁해도 국적 상실 신고는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몇 분, 한 10분 이상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다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요. 그건 뭐 60세 이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거 신청하는 영상은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링크 올려드렸고요. 두 편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 네, 빠르면 2주, 3주 안에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받아서 한국에 갖고 왔어요. 시간이 한 3주 전에 신청했는데 한국 나오기 바로 전에 받아갖고 한국에서 바로 받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 60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총 들어갔던 돈이 F4 비자 거소증 받는 게 한국에서 한 15만 원, 16만 원 들었으니까 한 110불, 미국에서 한 60불, 170불 정도, 170불 정도면 한국에서 이제 5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받았다. 5년짜리 영주권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이 거소증은 5주 후에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받으신 분들께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2주 정도면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뭘 주냐? 체류 허가 신청 확인서라는 걸 줍니다. 예,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류 허가 신청 확인서를 수원 출입국 외국인 청평택 출장소인 이라고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주, 3주 후면 거소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거소증 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한국에서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고 배달의 민족도 가입하고 쿠팡도 가입하고 기차표 앱도 가입해서 기차표도 직접 사고 근데 전화기도 제 이름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예. 사실상 뭐 저는 그게 다 있었습니다. 뭐 저 지금 전화기도 있고 다 있긴 해요. 예,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가 완성이 됐는데 되게 쉽습니다. 150만 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150만 원, 1,000불 돈이 넘어가요. 예, 그 돈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사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영상이에요. 예, 그분들 괜히 일거리 뺏는 느낌인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절약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래저래 다 복잡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서류 같은 거 못 되겠어. 예, 그런 생각 들면 그냥 뭐 150만 원 들여서 부탁을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미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해외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F4 비자, 그 다음에 거소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민권 받은 이상은 국적 상실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꼭 의무입니다. 불이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의무이기 때문에 요걸 안 해놓으시면 한국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담으로 이제 복수국적 지금 회복하신 분들 이번에 많은 분들 만나뵀는데 통상 11개월 걸립니다. 예, 예전에는 뭐 6개월도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엔 11개월 정도 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거소증 신청도 작년만 하더라도 일주일 뭐 이 정도면 예약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서울 경기권 그다음에 부산은 2달 그다음에 아주 시골 외진 곳은 2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가는데 꽤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은 거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 나오실 때 꼭 중요한 거 60세 미만은 FBI 범죄 경력서 아포스티요. 60세 이상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한국에 나오실 때 꼭 가져오셔야 되는 거 미국 시민권 증서. 그다음에 미국 여권. 여권이 뭐 당연히 갖고 오겠죠. 없으면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그것만 갖고 오시면 돼요. 예, 나머지는 한국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거소증 받으려면 거소증명.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단기 계약을 하시든 아파트 계약을 하시든 계약서에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세요. 예, 그러면 거소증명이 되고요. 친척 집에 머무른다. 혹은 부모님 밑에 머무른다. 그러면 부모님 계약서를 가져가시고 부모님 이름과 제 이름이 들어있는 기본 증명서를 떼가면 내가 어머님 집에 있습니다. 혹은 아버님 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친구 집이라면 친구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거주 보증.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 말고는 복잡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자, F4 비자 그리고 거수증만 받고 한국에 사는 게 좋을까요? 복수 국적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받으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주민등록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 왔던 분이라는 걸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증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한국 국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 국민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거소증하고 F4 비자는 이제 첫 번째 단점이 이제 5년 뒤에 또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뭐 리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답답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거소증으로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소증이 있을 때는 이제 뭐 큰 돈 거래라든가 뭐 이런 문제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한국에서 융자 같은 거 받는 거, 집 같은 거 살 때 은행 융자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사는데 거수증 받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복수국적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복수국적 받아갖고 그렇게 큰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5년마다 거수증 재갱신하는 게 좀 불편하게 하죠. 예, 그렇지만 뭐 외국인들 비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복수 국적은 나중에 또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샀다든가 뭐 그래갖고 그게 차익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또 세금을 양쪽 나라에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영주권으로 있다가 65세 넘어서 시민권을 딴 복수 국적이 되나요? 안 돼요. 예,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국적으로 있다가 65세 넘어서 그러면 미국 시민권 딴 복수 국적 되나요?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면 65세이시든 70세이시든 언제든 간에 미국 시민권을 따면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에다 우선 하시고 하신 다음에야
미국 시민인데 한국인이었다라는 이런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복수 국적 혹은 아까 말씀드린 F4 비자 혹은 거소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F4 비자만 받으셔갖고 그냥 한국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F4 비자는 미국의 영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한국에 나오셔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나오셔야지 신청이 가능한 게 한국에 살고 있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소증은 당연히 한국 나와야지 신청할 수 있고 F4 비자만 받고 그냥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됩니다. 그 대신 한국 와서 불편한 거 아까 말했듯이 부산 가는 기차표 이번 일요일 날 필요한데 오늘 그냥 서울역까지 가신 다음에 기차표 직접 사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사오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불편함. 한국에서 진짜 여러분이 불편함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운전면허가 없다, 차가 없다 그러면 되게 불편함 많이 느낄 거예요. 물론 불편함을 안 느끼는 곳도 있죠. 안 느끼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뭐 차가 필요 없는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 이런 데는 불편함을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다수 지역은 느낄 수가 있겠죠. 뭐 이곳 안정리도 굳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 상대로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특수한 곳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실명 인증된 전화기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거소증이 없으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으면 거소증을 하고 미국에서는 F4 비자만 신청할 수 있고 한국 와서 거소증만 따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F4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거소증까지 같이 신청을 하게 되고 3년짜리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나가고도 3년 동안 뭐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9월 달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갔다가 오긴 와야 돼요. 또 이 인플라도 또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와서 이 90일 시간 제한에 이 목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훨씬 좋은 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거소증 받는 거 진짜 쉬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거랑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 와서 영주권도 받아보시고 시민권도 받아보시잖아요. 절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 뭐 한국에서 어떻게 받나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에 계신 분 시민권 따셨으면 국적 상실 신고 해외 영사관에서 우선 하세요. 이걸 다 떠나서 해야지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F4 비자 받고 싶은 분들은 60세 미만은 FBI 범죄 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오를 받아야 되고요. 60세 이상인 분들은 필요한 거는 시민권 증서. 시민권 증서 잊어버렸으면 시민권 증서를 갖다가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시민권 증서, 그 다음에 당연히 한국 갈 때 미국 여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한국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큰 문제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에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국에 와서 거소증 받고 많은 혜택 누리시고 한국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한국 생활 재밌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후원해 주실 분들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멤버십 제도라는 게 좀 생겼기 때문에 유튜브가 자꾸 그걸 홍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